안녕하십니까. 인크레파스 교육센터 강사 장동혁입니다. 자, 그럼 연강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연강을 만든 이유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신 분들에게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개념을 미리 전달해 드림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강의들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께서는 1강부터 수강하셔도 무방합니다. 프로그래밍이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에 부여하는 명령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기 힘들거나 귀찮은 일을 컴퓨터가 대신 하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요청서 혹은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념을 잡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현실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란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이는 음성, 문자 등입니다. 내가 머릿속에 맴도는 추상적인 개념을 소리나 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상대방도 소리나 글을 이해해야 머릿속에 개념이 떠오르게 되듯이 언어는 집단 내에서 규칙과 약속을 정한 것이고 그러한 규칙과 약속의 묶음을 흔히 문법이라고 부르죠. A라는 중소기업 사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의 소개로 외국인 노동자 B씨를 채용했는데 이 직원에게 일을 시키려고 보니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 일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역이 가능한 사람에게 통역을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특징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전기 신호를 통해 입력을 받는 구조입니다. 즉, 컴퓨터가 이해하는 기계어는 모두 0 또는 1로 구성된 이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간이 학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루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작성하고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라는 번역 프로그램으로 이 메시지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컴퓨터는 이 기계어를 보고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생소할 뿐더러 원하는 명령을 컴퓨터에게 전달하려고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매번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죠. 이것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미리 필요한 기능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 사용자는 간단한 컴퓨터 조작만으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프로그래밍 언어는 만들어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인간의 언어와 유사한 점이죠.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특징과 장단점이 존재하며 프로그래머는 자신이 필요한 언어를 익혀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할 자바라는 언어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의 절차는 개발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테마 선정 단계에서 무엇을 만들지 정하고 줄거리 작성 단계에서는 해야 할 작업들을 생각하고 순서를 정합니다. 시나리오 작성 단계에서는 줄거리를 토대로 컴퓨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컴퓨터가 해야 할 일들을 규명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뒤 자신의 의도가 100% 전달이 되었는지 테스트와 디버깅 과정을 거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버그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 이후부터는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요. 먼저 보시는 그림처럼 수학에서 변수란
특정 지어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표현한 그림인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값인 a와 b와 그리고 또 c는 모두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어떠한 값을 담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는 박스와 같습니다. 포켓몬스터의 몬스터볼과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몬스터볼 자체는 변수고 안에 들어있는 포켓몬은 데이터 혹은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함수라 함은 보시는 그림처럼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정해질 때 y가 x의 함수다, 또는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식 자체를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함수에서 x처럼 해당하는 인자를 주면 미리 정해놓은 명령을 실행하고 y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수학과는 조금 다르게 인자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에서 의문문 또는 명령문처럼 문구의 형태를 지칭하곤 하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어떤 문이라 하면 특정 형태의 문구를 말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했을 법한 자가진단표입니다. 지문에 해당할 경우 실선을 따라가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점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조건문이란 해당 조건에 부합될 경우 또는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명령을 수행하라는 문구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언어에서는 무엇이라면 무엇 할 텐데와 같은 가정문과 유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복문입니다. 여러분이 헬스 트레이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원에게 운동을 시켜야 하는데 보이시는 두 가지 명령 중에 어떤 명령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물론 밑에 있는 명령일 것입니다. 반복문도 이처럼 똑같은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할 때 반복 횟수 또는 반복 조건 등을 이용해서 명령을 여러 번 반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열입니다. 땡땡 고등학교 2학년 5반에는 1번 김두한, 2번 쌍칼 등등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지 못하고 번호만 외우고 있어도 1번에서 5번까지는 화장실 청소하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교무실 청소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배열도 이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값들을 하나하나 변수에 담지 않고 다수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이라는 특수한 박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담은 뒤 이렇게 필요할 때 해당 정보의 번호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현실에서는 만년필 보관함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고 다음 1강부터 본격적으로 자바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